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교재 2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을 시작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얘기했지만 2과의 본문은 1과와는 아주 판이하게 다릅니다. 난이도에 있어서 그리고 그 스타일에 있어서 많은 차이점들이 있는데요. 제목부터 보시면 Should I major in business or engineering? 이거예요. 뭔가 좀 이과 냄새가 나죠. business or engineering. business라는 것은 이제 경영을 말하고 engineering, 공학 분야를 말하죠. major in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전공하다라는 여기서는 동사입니다. major라는 것이 물론 그냥 전공이라는 명사도 돼요. 그래서 내 전공은 회계학이다. 그러면은 my major is statistics. 이렇게 쓸 때 my major 이럴 때는 전공이라는 명사지만 이 경우에 특히 in는 동사가 올 자리에 있어요. 의문문인데 동사가 올 자리에. 그래서 major는 in까지 이렇게 항상 따라 붙어서 무언가를 전공하다. 무언가를 전공하다 그런 뜻이 됩니다. 저는 경영을 전공해야 합니까? 아니면 공학을 전공해야 합니까? 이런 이제 질문인데 학생들에게 있어서 참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요. 어떤 걸 전공하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의 자기의 삶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이게 돈벌이가 될 거냐, 앞으로의 삶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거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또 하나는 이게 정말 내 취향하고 맞느냐, 내가 평생을 이 분야에 몸담고 일할 수 있는 그렇게 흥미를 내가 느낄 수 있는 거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전공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문제들, 미국 학생들에게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이제 다루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직 세부 전공을 결정하지 못한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 그 세부 전공을 결정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가 복잡하게 뭐 색깔을 가지고 문장에 표현을 해놨는데요. 앞서 여러분 얘기했지만 굉장히 복잡한 문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마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특별한 문장도 아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천천히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오히려 그 다음 페이지는 좀 길이는 있어도 여기보다 덜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화면만 가지고 설명을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보죠. 좀 더 키워볼까요? 예, choosing a major예요. 여기서 major는 전공이라는 명사로 쓰인 거죠. 어가 있어요. 셀 수 있는 명사입니다. 전공 선택하기라는 뜻인데, 자, perhaps 아마도 the most important decision 이렇게 끝내 가장 중요한 결정 끝나지 않고 갑자기 a college student has to make 이래놓고 또 is 이렇게 이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문장은 과연 이게 어디까지가 주어인가를 찾는 거, 이 참 중요한데, 그 다음에 또 읽어볼까요? is what subject to major in. 여기서 이제 끝났어요. 이걸 보니까 동사가 is가 분명하고, 그러면 요 앞에는 그 is라는 비동사 앞에 그 전부가 길게 다 주어겠구나 예측이 가능하죠. 여러분들이 좀 긴 문장, 이제 앞으로 볼 때 긴 문장을 해석할 때는 항상 앞에서부터 이렇게 끊어 읽으면서 그 해당되는 부분까지를 해석하며 뒤에 자꾸 추가되는 내용들을 덧붙여서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가 머릿속에서 어떤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인포메이션을 프로세스를 할 때 앞에서부터 잘 이렇게 가지 전체를 한꺼번에 탁 보고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인지 능력은 선형적 처리를 한다고 해요. 그걸 serial processing을 한다고 그러는데 앞에서부터 뒤로 가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영어 문장을 해석할 때 뒤를 먼저 보고 뒤를 해석해서 앞에다 갖다 붙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우리말의 완벽한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는
영어와 우리말은 구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해야 글로 쓸 때는 그렇게 써야 되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이해를 할 때는 본 부분만큼만 이해하고 거기다 또 추가적 내용을 덧붙이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컴퓨터가 프로세싱을 하는 과정이고 인간들이 프로세싱을 하는 과정이고 지식이 축적되는 과정이에요. 자, 그렇게 보면 이게 뭐 어렵잖아요. The most important decision 아까 했죠? 가장 중요한 결정. 그리고 a college student has to make 갖다 붙이는 거예요. 요 앞에다가 여기에 요 부분에 지금 빨간 수직선 사이에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겁니다. that, which 목적어 기능을 하는 관계대명사가 생략됐다고 하는 거죠. that이나 which.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결정인데 어떤 결정이냐? A college student has to make 이렇게 되는 거죠. 대학생들이 내려야 하는 결정, 가장 중요한 결정. 관계대명사 구문은 항상 그렇다고 했어요. 앞에 선행사가 가리키는 내용은 굉장히 포괄적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결정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사업가가 내린 결정, 학생이 내린 결정, 부모님이 내린 결정, 여러 가지 포괄적인 그 중요한 결정 중에서도 대학생이 내려야만 결정, 이렇게 관계절이 앞에 선행사가 수식하면서 이 선행사가 나타내는 범위가 줄어들죠. 제한이 되죠.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절의 기능은 한정적 기능을 한다. 내용을 제한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 이제 연결되는 어휘를 봐야 돼요. 이 make라고 하는 관계절 속에는 항상 뭔가 빠진 요소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make라는 동사, 타동사의 목적어가 여기 지금 세목 표시에 빠져 있어요. 그 목적어 기능을 이 관계대명사가 하는데 그 관계대명사가 목적어 기능을 할 때는 빠질 수 있고 그게 나타내는 바로 decision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make와 연결되는 것은 make a decision 이렇게 할 때 결정을 내린다라고 할 때 make a decision이라고 하잖아요. 그 make가 앞으로 간 거예요. 그 자리가 빠져 있고 근데 여기 수식어가 붙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다 이렇게 될 텐데 여기 보면 왜 결정을 내리다라는 것을 make a decision, make를 쓸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이런 걸 연어관계라고 한다고 했죠. 우리는 결정을 하다 또는 결정을 내리다. 한국에서는요. 근데 결정을 왜 내린다고 하나? 여러분 생각하면 재밌지 않습니까? 결정이 저 위쪽에 어디 있어서 그 손으로 끄집어 내려서 내가 사용하는 것처럼 한국의 은유 시스템은 그렇게 보나 봐요. 결정이라는 게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저 위에 있어서 우리가 그걸 끄집어 내려서 사용하는 걸로 이런 이제 연합관계 표현에는 그 언어, 그 문화의 은유 시스템이 항상 중심이 됩니다. 자, 어쨌거나 영어에서는 결정을 내린다 할 때 make라는 동사, 그 다음에 decision이 어울립니다. 이런 걸 연어관계, 연어관계라고 해서는 그것은 두 가지 표현이 논리적이거나 의미적 이유가 없이 그저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잘 어울리는 그 빈번하게 어울려 쓰이는 그런 관계를 연어관계라고 그래요. 이걸 collocation, C-O-L-L-O-C-A-T-I-O-N collocation이라고 합니다. 이 collocation에 대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다음에 할 겁니다. 자, 주어까지가 해석이 된 거죠. 대학생이 내려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결정은 뭐냐? 그러면 is what subject to major in이에요. 자, 어떤 과목을, 어떤 주제를 전공하는가 하는 거다. 이런 건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to 부정사가 to major in이라는 것이 앞에 나온 what subject이라는 의문사절, 의문사구를 수식하고 있죠. 원래는 major in what subject 이렇게 major는 항상 in이 따라오니까 어떤 과목을 어떤 과를 어떤 주제를 전공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의문사절인데 제 의문사절이 의문사 이제 이 what subject는 의문사구고 전체는 이것도 절이라고 보긴 합니다. 투부정사가 나올 때도 왜냐하면 명제를 전달하기 때문에 명제의 내용을 전달하면 절로 봐요. 그래서 이제 to major in이라는 투부정사가 앞에 나온 what subject을
수식해서 전체가 was subject to major in 이라는 게 명사절을 이룬다. 왜 이게 구간이고 절이냐 이런 문제는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럴 때 이런 때도 항상 수식하는 부분에 어떤 전치사가 있으면 그 전치사가 항상 유지돼야 돼요. 우리가 앞 시간에 nobody else to stay with FML 에피소드에 그런 게 나왔었잖아요. nobody else to stay with 함께 머무를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럴 때 stay with 라는 전치사가 달랑 뒤에 남았던 것처럼 여기 major in이 남아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하면요. 아마도 대학생이 내려야 할 가장 중요한 결정은 어떤 과목을 전공할 것인가, 어떤 학과를, 어떤 주제를 전공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most colleges offer a variety of interesting subjects. 대부분의 대학들은 아주 a variety of 하면은 다양한 인데 이 wide가 수식하니까 매우 다양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좀 매우 다양한 아주 재미있는 과목들을 제공을 합니다. 네, 과목을 들을 수 있게 학생들이 아주 다양한 그 재미있는 과목들을 들을 수 있게 커리큘럼을 편성을 하죠. 대학들이. 여기서 칼리지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은 학생들이 혼돈해요. 칼리지 그러면 전문대학 아닌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많아요. 유니버시티하고 칼리지는 그런 차이가 아니에요. 칼리지는 보통 학부를 말해요. 학부. 유니버시티는 대학원이 있는 대학에서 그 대학원과 학부 과정을 더 통틀어서 말할 때 유니버시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학교 이름을 지을 때 칼리지라고 하면은 학부 중심 대학. 많은 대학들이 학부 중심 대학이에요. 미국의 많은 정치인들이 사실 작아 보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알찬 학부 중심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학부 중심 대학 4년제입니다. 전문 대학이 전혀 아니에요. 전문 대학 보통 2년 과정이나 3년 과정인데 그런 대학은 주니어 칼리지, 주니어가 앞에 붙어요. 주니어 칼리지 또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역사회라는 커뮤니티를 붙여서 주니어 칼리지, 커뮤니티 칼리지 이게 전문 대학이고요. 그냥 칼리지라고 하면 일반 4년제 대학이에요. 다만 학부 중심 대학, 그러니까 학부, 대학원이 있는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학부를 말할 때 이제 칼리지라고 하는 거죠. 우리 대전대학은 대전 유니버시티잖아요. 대학원 과정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아주 매우 다양한 재미있는 그 과목들을 제공을 하는데 from which to choose예요. from which가 가리키는 게 뭐겠어요? subjects겠죠. 근데 from which 그 과목으로부터 to choose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게 참 재밌어 보이죠? 아까 what subject to choose 요거랑 subjects from which to choose 이거랑은 좀 비슷해 보이면서 다른데요. 아까 what subject to choose는 이거는 일종의 의문사절이에요. 의문사. 여기 의문사, 이게 what subject이 복합 의문사구고 그것을 to major인이 수식하는 건데 여기는 그게 아니죠. 의문사가 없죠. 맨 앞에 의문사가 없잖아요. 이 subjects라는 건 선행사예요. 관계대명사 관계절의 선행사고 from which to choose가 관계절이에요. 관계대명사절이에요. 근데 관계대명사절에 어떻게 to 부정사가 있느냐? 있어요. 여러분들은 관계절은 이 to 부정사가 된 걸 아마 아직 못 봤을지 모르지만 관계절은 크게 나누면 투부정사절, 부정사 관계사절이 있고 부정사절이 아닌 관계절, 우리가 흔히 보는 관계절이 있는데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부정사가 수식하는 관계절도 있어요. 여기 which라는 것은 여기는 관계대명사가 분명하죠. 이게 여기는 의문사가 아닙니다. 의문사 오다면 앞에 와야 되는데 이 관계대명사 분명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관계대명사 앞에 이렇게 전치사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보통 투부정사로 수식을 합니다. 물론 이럴 때에도
여기를 투부정사를 안 하고 이 경우에는 college student를 주어로 한다면 from which students should choose. 예. to choose 대신에 여러분이 한번 메모를 해보세요. from which students should choose예요. 그로부터 학생들이 선택해야 하는 과목, 재미있는 과목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from which처럼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있고 그게 앞으로 이렇게 선행사 다음에 나와 있을 경우에는 그 뒤에 부분을 이렇게 투부정사로 바꾸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복잡한 건 그냥 from이 없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from which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 from이 which 앞에 없고 이 뒤에 여기 major in처럼 뒤에 가서 붙는다. 그러면은 subjects which to choose from 이렇게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이거는 잘못된 문장이 됩니다. 신기하게도 이걸 좀 설명한다는 게 참 복잡한데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따라갔을 때 그럴 때만 기존의 관계절을 이렇게 투부정사 관계절로 바꿀 수 있다. 다시 하면요. from 이 경우에 from which to choose는 되는데 which to choose from은 안 된다. 왜 그런지는 모고 하자들의 직관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시 보면요. 대부분의 대학들은 그로부터 선택할 아주 다양한 재미있는 과목들을 제공을 합니다. So for가 아니라 so 그래서 연결이 되죠. For some students 몇몇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the choice can be difficult. 그 선택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뭐를 선택해야 되나. 때로는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 Some students want to follow their academic interest. 어떤 학생들은 그 학술적 흥미를 따르기를 원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면서 공부하기를 원하고 and 그래서 major in something 뭔가를 major in 아까 전공하다라는 뜻이겠죠. 뭔가를 전공하기를 원하는데 그 something을 또 that이라는 관계절이 또 수식합니다. 여기 보시면 관계절이 수없이 나와요. 글을 좀 이렇게 길게 긴 문장을 써서 표현하려고 할 때 관계절만큼 좋은 표현 방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막연한 걸 얘기를 해놓고 뒤에다 구체적으로 갖다 붙여서 그 막연하게 얘기한 거의 범위를 좁혀주는 방식의 관계절이니까 그렇죠. 뭐냐면 something인데 뭐냐면 that is not directly linked to a future career입니다. 미래의 직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무언가를 전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그냥 학술적 흥미를 쫓아서 그래서 미래의 직업과는 직접 연관되지 않는 그런 뭔가를 공부하기를 원해요. 예를 들면 such as 예를 들면 history of philosophy 역사라든가 철학이라든가 그러니까 밥 먹고 사는 거에 대한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 이런 학생들이 있고요. Others are looking for a degree in a particular subject. 근데 다른 학생들은 또 아주 특정한 주제, 특정한 과에서 degree라는 것은 학위를 말합니다. 특정한 주제에 대한, 특정한 학과에 대한 학위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주제의 학위를 따기를 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또 있죠. 그런데 practical subject이라고 하는 이걸 또 관계절이 또 수식하죠. 자, 이 세모 표시로 계속 이 관계절 속에 빠진 표현들을 내가 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 줄에 make 다음에는 목적어가 빠져 있었고 조금 전에 something that 다음에는 is의 주어가 빠져 있었고 여기 역시 또 that 다음에 provides라는 동사에 주어가 빠져 있죠. 그래서 a practical subject을 that provides concrete skills for the working world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직업세계, working world, 직업세계를 위한 직업을 가졌을
경우를 위한 아주 구체적인 기술, 기능을 제공해주는 아주 실질적인 과목이죠. 실질 과목, 실용 과목. 이런 분야에서 학위를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For these students, 이 후자의 경우죠. 이런 학생들에게 있어서 실질적인 어떤 분야에서 학위를 받길 원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에게 있어서 subjects like business and engineering, like도 여기는 뭐뭐 같은이에요. 물론 좋아하다라는 동사인데 여기의 의미는 아까 such as 여기 있었죠. 이거랑 똑같은 의미로 보면 됩니다. 비즈니스, 경영과 관리, 공학이죠. 경영과 공학과 같은 그런 주제, 그런 과목, 경영이나 공학과 같은 그런 과목이 attractive options, 즉 매력적인 선택사항이죠. 직업 세계에 나갔을 때 필요한 그 기술과 지식을 익히길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경영, 공학 이런 게 아주 매력적인 그런 선택 과목이다. 선택사항이다. Despite this common ground, however, common ground, 이제 공통적인 그 기반, ground라는 것은 기반, 기초, 뭐 근거 이런 뜻인데요. 이 두 과목, 그러니까 비즈니스하고 엔지니어링은 공통적인 기반을 갖고 있죠. 직업 세계에서 그게 도움이 되는 아주 구체적인 기술을 공부한다는 면에서 이런 공통점을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이런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아주 여기 significant라는 것은 중요한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다. 차이점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죠. 가선명사 differences between these two majors. 이 두 전공이 가리키는 것은 비즈니스와 엔지니어링입니다. In terms of their popularity and the gender ratio of students. 그 인기도와 그리고 학생들 간의 성비, 남성이 더 좋아하느냐, 여성이 좋아하느냐, 이 성비죠. gender ratio. 인기도와 그 성비에 있어서 이 두 전공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상당히 많은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Majors to launch a career. 그래서 이제 직업적 생애를 새로이 시작하는 그런 전공들, 그런데 도움이 되는 전공들입니다. Both business and engineering are viewed as majors. 그래서 경영과 공학은 둘 다가 어떠한 전공으로 보여진다. 그렇게 평가가 되는데 어떤 전공인지 또 메이저스를 관계들이 또 수식하죠. 뭐 수없이 관계들이 나와요. 이 익숙해져야 돼요. 그리고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해석을 할 때 메이저스 어떤 전공으로 생각이 된다. 그래놓고 그럼 또 어떤 전공이냐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해석에서 어떤 전공으로 생각이 되냐면 that 여기 주어가 또 빠졌네요. That will help students launch their careers after graduation. 졸업을 한 다음에 그들의 직업을 시작하도록 학생들이 그 졸업 후에 직업을 바로 시작하도록 도울 수 있는 전공이죠. help라는 요 일종의 조동사인데요. 조동사 때문에 students 목적어 다음에 그 목적보어 students를 서술하는 목적보어가 이렇게 원형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공은 졸업 후에 바로 취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하지만 these disciplines also provide a good foundation for continued study. These disciplines 아까 분야라고 했었죠. 분야, 학술 분야, 뭐 직업 분야 이런 걸 말하는데 these disciplines also provide a good foundation. 기반이란 뜻이에요. 아까 ground라고 비슷한 뜻인데요. 이러한 분야, 여기서는 경영과 공학을 말하죠. 이런 분야는 또한 훌륭한 기반을 제공하는데 무엇에 대한 기반이냐면 for continued study in graduate school. 대학원에서 지속적인 공부를 이어가는 데 대한 아주 훌륭한 기반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바로 학부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제 이어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런 경우를 위해서도 아주 훌륭한 기반이 된다. 이 그레이드 스쿨이라는 게 대학원을 말해요. 그레이드 스쿨. 여러분과 같은 이제 학부생들의 학부를 말할 때는 undergraduate school이라고 합니다. 여기다 under, U-N-D-E-R, under를 붙여서 하나로 딱 두 단어가 아니라 붙입니다. undergraduate 하면은 이제 학부를 말하는데, 그래서 그냥 graduate 하면 이것 자체가 대학원생이 되고요. 학부생 하면 undergraduate, 이게 이제 또 학부생을 뜻하기도 하는데, 이걸 보면 그레듀에이션 먼저 나오고 언더그레듀에이션 나중에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죠. 때로는 의외로 다릅니다. 옛날에 대학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고차원적인 공부라는 거였기 때문에 뭐 옥스퍼드 대학이나 이런 데 대학, 옛날에 그 옥스퍼드 대학은 딱 대학원 대학이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근대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학부 중심의 대학으로 변한 거죠. Many students, who 관계절이 또 나왔네요. Who pursue an MBA? MBA 알죠? MBA를 추구하는, MBA라는 건 학위 이름입니다. 석사 학위 이름이죠.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 석사 한번 찾아보세요, 직접. 경영학 석사 학위를 추구하는 많은 학생들은 feel that 뭐라고 생각하냐? 이 that은 이때는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뭐라고 생각하다 그럴 때 think that, feel that, 이렇게 believe that 이럴 때는 접속사 that이라고 하죠. 이 접속사 that일 때는 뒤에 빠진 부분이 없어요. that절 이하가 그냥 저절로 명사절이 됩니다. 이게 접속사예요. 관계사하고 접속사 that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that 이하라고 생각하는데 the best way to get into a good program, 훌륭한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 여기서 프로그램이란 건 대학원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MBA 프로그램은 미국의 경우 막 유명한 대학들이 이미 많이 있죠. 하버드대, 뭐 버클리대. 그 다음에 켈로그 그레이지에이트 스쿨이라는 게 있어요. 켈로그라는 시리얼 만드는 회사 알죠? 그 회사에서 지원해서 만든 노스웨스턴 대학이라고 시카고 북부 에반스턴이라는 곳에 있는 아주 그 유명한 사립대학인데요. 여기에 켈로그 스쿨이라는 것도 굉장히 유명한 MBA 프로그램을 자랑하는 학교예요. 미국의 MBA 그 프로그램들은요, 어떻게 순위를 매기냐면 졸업생들의 평균 연봉을 가지고 매겨요. 돈을 벌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다른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졸업생들의 평균 연봉이 얼마냐. 그럴 때 하버드, 버클리, 켈로그 스쿨 이런 데가 아주 순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여기는 이제 MBA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It is to study business and management in college. 대학에서 경영과 관리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도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고 공부도 잘할 수 있고. Students who want to get a graduate degree in engineering. 이제 이거는 토픽을 바꿔서 공학 분야에서 대학원 학위를 받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계속 관계절이 이어지죠. 여기 또 주어가 빠져 있고요. 그래서 공학 분야에서 대학원 학위를 받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will have a hard time with subjects. 과목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을 거다. have a hard time. 어려움을 겪는다. 어려운 시간을 갖게 된다는 얘기는 어려움을 겪는데 이 subject, if they have not already taken engineering courses in college. 대학에서 공학 수업, 공학 과목들을 take, 어떤 과목을 수강한다라고 할 때 take a course라고 해요. take라는 동사가 씁니다. 이것도 연어 관계예요. collocation. 어떤 수업을 듣는다. take a class, take a course. take라는 동사가 쓰인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대학에서 공학 수업을 이미 듣지 않아왔다면 그 과목, 여기서 그 과목이 말하는 것은 공학 과목을 엔지니어링을 말하겠죠. 이 공학 과목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have not already taken, have와 taken 과거분사,
현재 완료 형태죠. 왜 현재 완료 형태를 썼는가를 쭉 생각해 보세요. 대학원 들어갈 때까지 공학 분야 과목들을 수업들을 쭉 지속적으로 일정 기간에 걸쳐 들어왔던 뜻이에요. 시작해서 졸업할 때까지. 그래서 현재 완료를 썼습니다. 자, 이 다음에 컴마가 있고 which is different from degrees more oriented toward the humanities. humanities라는 것은 인문학이에요. 인문학을 humanities 이렇게 복수형을 씁니다. 인문학 쪽으로 지향된 그러니까 보다 더 인문학적인 그런 학위와는 다른다는 건데 이 위치가 가리키는 이 관계대명사잖아요. 이 위치가 가리키는 게 과연 뭘까? 여기 컴마를 써서 제한적, 비제한적 용법으로 쓰였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보통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그게 가리키는 바는 바로 앞에 있는데 이 뭔가가 인문학 쪽으로 더 지향된 보다 인문학 지향적인 학위와는 다르다. 그럼 여기서 이게 가리키는 뭔가 위치가 가리키는 거는 칼리지도 아니고 엔지니어링 코र्से스도 아니고 그렇죠? 내용으로 볼 때. 그리고 이건 복수인데 여기 is니까 아니고 뭔가 단수형이면서 여기 뒤에 나오는 degrees more oriented toward the humanities 요거랑 대비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이 문장은 요 선행사 위치가 가리키는 게 한참 떨어져서 여기 있어요. 여기 a graduate degree in engineering 요거예요. 공학 분야의 대학원 학위. 때로는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가리키는 게 바로 앞에 있지 않고 저 멀리 떨어진 문장 앞부분에 있는 경우가 있다. 흔한 이런 일 아닙니다만 긴 문장을 쓸 때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럴 땐 여러분이 면밀하게 분석해서 이걸 가리키는구나 이걸 판단해내야 합니다. 이제 컴퓨터가 이런 문제에 부닥쳤을 때는 참 어려울 거예요. 우리 인간은 세상적 지식을 가지고 이게 가리키는 게 뭔가를 여러 개가 뒤섞인 상태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능력이고 그런 분야에서 나는 과연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언어 구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이런 것이 그 중에 하나로 생각이 됩니다. 자, finally 마지막으로 both areas require the use of mathematics. 이 두 분야라는 것은 여기 비즈니스와 엔지니어링이죠. 이 두 분야는 수학의 사용을 요구합니다. 둘 다 수학을 잘해야 되죠. 공학도 경영학도. Business majors will need to be able to work with budgets. 또 이어지는데 경영학 전공자들은 work with라는 것은 뭘 다룬다,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한다 그런 뜻인데 뭘 다룰 수 있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 뭘 다루냐면 budgets and financial and accounting ideas, 예산 그리고 재정 및 어카운팅은 회계입니다. 재정 및 회계에 관련된 아이디어들, 주제들 이런 것을 다룰 수 있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 경영학 전공자들은 and engineers rely on mathematical calculations for their work. 근데 엔지니어들은 그들의 일을 위해서 수학적인 계산에 의존하지요. 그래서 이 두 분야가 비즈니스와 엔지니어링이 공통점이 있기도 하지만 또 완전히 다른 점이 있다. 이런 이제 그 고유한 성격의 차이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그 고유한 성격의 차이 말고 또 다른 차이점이 나오는데 그게 어떤 차이점인지에 대해서 그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죠. 한 페이지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복잡한 문장들이 많이 나오고 또 머리를 써서 이해해야 되는 내용 자체가 그냥 쉬운 게 아니라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글을 읽는 게 어려울 때는 문장이 복잡해서 어렵기도 하지만 그 내용 자체가 많이 생각해야 될 경우도 참 어려워요. 이번 2과는 두 개가 다 겹쳐진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보다 어려운 그런 과목이 될 텐데
다음 시간에는 또 이 두 전공 분야에 또 어떤 다른 차이점이 있는가 이런 거, 특히 사회적 차이점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